네, 이제 유형 6입니다. 듣고 두 문제의 답하기 1번입니다. 자, 유형 6은 공식 7번부터 공식 11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는 조금 자세하게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7은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부분과 듣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 8은 인물의 의도를 고르는 문제이고요. 공식 9는 인물의 직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공식 10은 제목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11은 인물의 생각과 인물의 태도를 섞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 6과 유형 7을 제가 미리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자, 유형 6은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해서 공식 7번부터 공식 11번까지 적용해서 문제 보통 21번부터 36번까지 풀이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땡땡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해서 공식 12번부터 공식 13을 적용해서 문제 37번부터 문제 50번까지 풀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부분에 대한 결론을 제가 얘기하면 공식 7번부터 13번까지 잘 기억하고 여러분께서 어떤 유형에 나오더라도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적용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유형 6의 풀이 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문제와 선택지를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선택지를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참고하셔서 문제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어를 확인하여 밑줄 하시고요. 대화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픽 전체 유형에서 선택지에 있는 핵심어는 대화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핵심어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길게 써 놓았지만 동의어나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 것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쓰인 다른 단어나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 표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에서 밑줄한 핵심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한 정보들은 장소나 날짜, 시간, 숫자, 이유, 수단, 일어난 일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로 제시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고요. 꼭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물의 말하기 방식과 듣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물의 말하기 방식은 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라든지 동조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설명, 수정, 전달, 책임, 확인 이런 부분과 권유, 반박, 비판, 수용, 위로, 조언, 홍보, 기타 내용에 대해서 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듣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유형 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잘 듣고 선택지의 내용과 들은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주시고요. 선택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남자라는 부분이고요.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밑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결혼식장에 가고 있다. 결혼식장을 문의하고 있다. 묻고 있다. 묻다. 결혼식장을 소개하고 있다. 결혼식장의 위치를 묻고 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문화호텔이죠. 10월 10일에 결혼할 예정인데요. 야외 결혼식장을 예약할 수 있나요? 예약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문제를 풀이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될 겁니다. 네, 고객님, 야외 결혼식장은 200명까지 가능하고요. 야외 예식을 위해 각종 장비와 조명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 예식이 인기가 많은가요? 역시 야외 예식을 묻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야외에서 파티를 겸해서 하는 예식이 유행이어서 야외 예식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식의 경우에는 이번 달까지 예약하시면 추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도 둘러보실 겸 직접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야외 예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야외 결혼식장을 예약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부분이고요. 자, 자세한 상담을 하겠다는 부분은 여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라는 첫 번째 문제는 결국 남자의 말의 정답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야외 결혼식장을 예약할 수 있나요? 따라서 정답을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장을 문의하고 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방금 들었던 대화 내용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1번부터 4번 선택지에 여러분께서 밑줄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문화호텔에 근무합니다. 2번, 자세한 상담은 인터넷으로 해야 합니다. 3번, 야외 결혼식장은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4번, 다음 달까지 예약하면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에 밑줄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밑줄한 부분을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의 말에서 야외 결혼식장은 조명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한 부분과 이번 달까지 예약하시면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직접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정답을 3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인터넷이 아니고요. 다음 달까지 예약하는 게 아니죠. 예약하면 추가 할인 받는 부분도 역시 우리가 이번 달까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문제 1번입니다.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를 확인하시고요.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보실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2번,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3번,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4번,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말을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기업 활동에 애쓰시는 중소기업 대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소기업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본과 인력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전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역시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핵심어에 여러분께서 밑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어의 밑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1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인의 날에 마련되었다. 날에 마련되었다. 모든 중소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 4번,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은 겪고 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 중소기업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본과 인력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시는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는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전이고요. 우수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공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2번 공원까지 가는 길에 대해 묻고 있다. 3번 캠핑하려는 곳에 숙박을 예약하고 있다. 4번 공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자,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공원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가는 길에 대해 묻고 있고요. 숙박 예약이고요.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들었으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하늘공원이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가족 캠핑장을 예약했는데요. 공원에서 진행하는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예약하고 싶어서요. 네, 생태학습 프로그램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터넷으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나무로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자가 문의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역시 고르는 문제입니다. 역시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이 핵심어를 밑줄하시고요. 자, 들을 때 그 핵심어가 등장하는 내용을 꼭 메모하셔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어는 단체만이 이용할 수 있다. 자, 2번 주중에 남자는 이용할 예정이다. 3번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4번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밑줄과 색깔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가족 캠핑장을 예약했는데요. 생태학습 프로그램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터넷으로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나무로 만들기 프로그램. 따라서 단체만 틀렸고요. 주중 아니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기 때문에 전화, 이 부분들은 모두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공원에서는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8번입니다. 이번에는 인물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인물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선택지에 밑줄 친 부분이 대화의 목적인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의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 밑줄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어를 먼저 밑줄 하겠습니다. 1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2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사용할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3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4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필요한 자료를 부탁하기 위해서. 자, 이 핵심어를 밑줄 하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음 달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여자의 첫 번째 말에 정답의 힌트가 등장하였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어요. 주제는 정했는데 자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친구들과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선 주제에 맞게 자료를 정리하고 내용을 구성해 보세요. 자, 방금 제가 읽었던 제가 다음 달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바로 여자의 의도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의도를 찾는 것입니다. 여자의 의도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4번 핵심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1번 면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2번 모의 면접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3번 면접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기 위해서. 4번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점검을 부탁하기 위해서. 자, 들어볼까요? 선생님, 이번 주가 면접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 걱정돼요. 그동안 다른 친구들과 연습 많이 했잖아. 그리고 지난번 모의 면접 시험에서 결과도 좋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다른 친구들은 발음도 정확하고 저보다 연습도 많이 했는데 저는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이건 예상 질문인데 점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좋아. 그래도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이 정도 준비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지난번처럼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힌트. 이건 예상 질문인데 점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이 부분이 고려가 된다면 여러분 정답은 바로 4번 예상 질문에 대한 점검을 부탁하기 위해서. 자, 문제 2번입니다. 역시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의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1번 골목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2번 관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3번 골목길 관광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4번
관광객의 잘못된 행동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자, 본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유명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골목길에 벽화가 그려진 이후로 유명해진 곳이야. 텔레비전에 소개가 되고 나서 관광객이 많아졌어. 우리도 사진 찍고 가자.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 자, 이 부분이 일단 힌트가 될 겁니다. 관광객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미리 말해주면 좋을 텐데 너무 시끄럽다. 맞아, 이 골목이 멋진 추억의 장소가 되려면 관광도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이 부분도 힌트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두 힌트를 고려하시면 우리는 관광객의 잘못된 행동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라는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식 9번입니다. 인물의 직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인물의 말 중에는 직업과 관계 있는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직업과 관계 있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는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자, 1번부터 4번 모두 직업과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자, 모두 바둑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비록 3번의 패배를 했지만 오늘 드디어 승리를 하셨는데요. 자, 바둑 대결이고요. 승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특별히 준비하신 점이 있으셨는지요? 한 게임을 승리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이 남자가 승리한 사람입니다. 어제까지의 패배는 제가 진 것이지 인간의 패배가 아닙니다. 패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실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인공지능 로봇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승리는 어떤 승리와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를 앞두고 부담이 크실 텐데요. 내일 경기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둑 대결이고요. 오늘은 승리를 했습니다. 내일 역시 바둑 경기를 해야 합니다. 내일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바둑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한국대학교라는 단어가 모두 보이고요. 직원, 의사, 교수, 학생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로 매년 농촌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의료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픈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의대라는 단어와 진학하다.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에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그냥 참고 지내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저희 한국대학교 예비의사들은 예비의사입니다. 아직 의사가 아닙니다.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농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비록 몸은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젊은 열정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힌트는 남자의 말에 있었습니다. 한국대학교 예비의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한국대학교 학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남자는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자, 이번에는 교육 전문가, 정책 연구가, 정부 관계자, 진로 상담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선택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력과 논리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이 고등학교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시험 관리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의 주장이 있고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은 수학 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교육 전문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공식 10번은 제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떤 글을 보게 되면 어떤 화제와 어떤 세부 내용들이 또 어떤 중심 내용, 이런 글의 구조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요. 자, 중심 내용을 통해서 중심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요. 중심 생각을 통해서 제목을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듣기 지문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잘 요약한 선택지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문제,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실패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춘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수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청춘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기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금 어렵고 힘든 청춘의 시기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결정해서 실천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젊음의 특권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청춘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역시 청춘의 시기에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과연 제목으로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휴대폰 중독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의 휴대폰 의존도를 진단해 보았더니 자녀의 30%가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나친 휴대폰 사용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공부에도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나친 휴대폰 사용입니다. 대화를 단절시키고요. 공부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들었을 때는 방법이라는 단어를 꼭 옆에다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방법입니다. 먼저 그 방법은 먼저 운동이나 독서 등의 취미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정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 지나친 휴대폰 사용은 건전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글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부터 4번 모두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 공감하는 방법, 재미있는 책을 고르는 방법, 그림책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방법. 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에는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에는 책의 내용을 다 읽어주기보다는 그림을 보며 이야기하듯 놀아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책이 장난감이거든요.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책과 노는 놀이 단계가 지나면 책과 노는 놀이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은 놀이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놀이 단계가 지나면 책의 내용을 듣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나이에 맞게 책을 읽어주면 저절로 아이가 독서의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깊어지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공감하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시기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